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주제는 빨간 옷을 입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슈퍼푸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효능부터 어떻게 먹어야 120%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전부 다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강력한 효능이 있는 10가지 음식에서 무려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슈퍼푸드라는 타이틀을 가진 음식인데요.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기로 유명합니다. 잘 익은 붉은 토마토 100g 기준으로 열량은 단 18칼로리고요. 혈당 부하지수 역시 가장 낮은 수치인 1에 불과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비타민 A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7%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칼슘, 철분, 마그네슘, 칼륨, 망간 등의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위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토마토가 슈퍼푸드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토마토에서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라이코펜 덕분입니다.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등의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다양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서 암을 예방하는데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토마토 안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칼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로감을 특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토마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토마토 안에 있는 비타민과 각종 유기산 성분은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고요.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은 덤이죠. 토마토는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 예방의 선두주자인데요. 토마토에 다량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은 뼈 건강에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칼슘 성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줘서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술자리 좋아하시는 분들 토마토로 숙취 해소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이 라이코펜이라는 핵심 성분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발생하는 독성인 아세트알데히드 작용을 억제해서 숙취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날 가음하신 분들 토마토를 잊지 않고 메모해 두시고요.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도 토마토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토마토에는 실제로 다량의 섬유질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시면 황금구렁이를 만날 수 있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덩달아 피부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 이외에도 기미, 주근깨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어서 혈액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C와 루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서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 단어죠. 누구라도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는 단어, 다이어트에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코펜, 비타민, 식이섬유, 유기산 등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데 칼로리는 아주 낮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 최적의 음식입니다. 심지어 이 라이코펜이 식욕과 관련된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방의 합성을 억제한다고 하니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사실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토마토 섭취량을 많이 늘리기도 해요. 다이어트는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고 다이어트 환자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는 변비 해소에 좋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섭취하는 칼로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갑자기 영양을 섭취하다가 제한하게 되면 실제로 피부가 푸석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체지방을 분해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도 준다고 하니 군것질이 당길 때나 식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너지지 마시고 이 토마토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토마토만 먹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꼭 운동도 같이 해주시고 식단도 병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차갑게 먹는 토마토도 시원하고 아삭해서 좋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를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토마토 언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공복에 섭취하게 되면 영양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자는 동안 영양 성분이 몸속에 흡수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침에 토마토를 먹게 되면 풍부한 식이섬유로 인해서 변비도 개선되고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마무리로 토마토를 먹게 되시면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이것 또한 좋은 방법인데요. 다만 평소에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속쓰림을 유발해서 위염과 식도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섭취하는 방법을 달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신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는 소화장애나 복부백만, 가스가 생기는 소화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뭐든 과하면 좋지는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 토마토는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서 특히나 혈액응고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칼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이 토마토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장 보러 가면 이 좋은 토마토를 고르는 게 은근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빨리 익을 것 같아서 초록색 토마토를 고르면 너무 새콤하고, 새빨간 토마토를 고르면 너무 빨리 물러버려서 토마토를 고르는 게 굉장히 신중해지는데요. 일단 토마토는 껍질에 멍이나 반점이 없어야 되고 윤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무겁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 근처에 갔을 때 진한 향이 풍기는 것이 바로 잘 익었다는 증거입니다. 토마토는 햇빛을 피해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잘 익은 토마토는 무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익은 토마토라면 실온에 두시게 되면 먹기 좋게 익을 수 있습니다. 양이 많고 오래 두고 먹을 거라면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얼어도 과육이 무르거나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아삭한 상태로 즐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장 보러 가서 토마토를 담으셨다면 이제 토마토와 잘 맞는 음식궁합도 알려드려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토마토와 양파는 피로 회복에 더 좋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토마토의 구연산과 양파의 URA 성분이 배합되어서 피로를 신속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추인데요. 토마토와 부추를 배합하면 자율신경이 자극되어서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좋고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칼륨 함량이 적어서 칼륨 성분이 많은 토마토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토마토를 드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딸기와 토마토를 함께 드실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맞지 않는 궁합은 칼륨이 높은 음식인 포도, 바나나, 호박, 시금치, 부추, 상추예요. 샐러드나 조리를 해서 드실 경우에 이 조합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설탕을 뿌린 토마토잖아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궁합은 바로 최악의 궁합입니다. 토마토의 비타민 D는 당분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요. 설탕이 이 대사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꿀도 마찬가지니 참고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과 먹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생으로 잘라서 먹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만 완숙 토마토에 열을 가해서 먹는 것이 건강에는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인데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밖으로 막 빠져나와서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심지어 토마토 소스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도 생토마토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올리브 오일 등 항산화 오일을 뿌리면 더욱 좋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마녀스프, 핫토마토 주스 등이 건강을 위한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익힌 토마토의 효능이 생토마토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해도 좋은 것이 끝이 없는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토마토를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